자, 수업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비중량입니다. 비중량. 감마라고 하고요. 이렇게 영어로는 감마 이렇게 있습니다. 단위 최적당 중량. 아까 밀도는 단위 최적당 질량. 얘는 단위 최적당 중량. 질량과 중량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질량과 중량의 차이. 질량은 뭐예요, 여러분? 어디 가든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아요.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양, 물리량, 특성입니다. 그죠? 특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까 질량 하면은 매스, 그래서 M 이렇게 해요. 중량, 무게, 웨이트입니다. 그래서 W 이렇게 쓰는 거예요. W 이렇게 쓸 거예요. 다른 책 보면은 이렇게 M, W 이렇게 쓰는데 이게 질량과 중량의 차이입니다. 자, 질량과 중량의 차이에서 이런 중량, 무게, 이거는요, 여러분, 지구 중심부를 향해서 수직 하방, 수직 밑으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즉, 여러분들 딱 여기서 눈치챘을 겁니다. 지구 중심으로 향하는 힘, 중력 가속도가 곱해져 있는 벡터량입니다. 벡터량. 즉,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는 일종의 힘으로서 벡터예요. 벡터. 중량, 무게. 따지면 웨이트, 이거는 매스,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얘네들의 차이를 우리가 좀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구와 달, 지구에서 이랬는데 달에서 어떻게 되냐, 달에서 이랬는데 화성에서 어떻게 되냐, 지구에서 이랬는데 목성에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중량과 질량들이 이렇게 다른 개념들이 중력과 속도가 적용이 돼가지고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이 지구에서는, 우린 지구에서만 하죠. 그러니까 수치가 같아요. 하지만 개념은 다르다. 중력과 속도가 곱해진 겁니다. 지구를 향하는 방향성이 있는 게 중량, 무게예요. 방향성이 없는 거 스칼라라고 하는데, 스칼라는 질량. 아까 전에 말했던 밀도에서 사용인 거, 이거예요. 질량. 좀 참고로 하면은 방향이 없는 게 스칼라라고 하고요. 힘에서 스칼라, 벡터라고 합니다. 질량, 방향이 있는 게, 이거는 비중. 차이.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여러분. 나중에 2학년, 3학년, 4학년 되면은 다시 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대기에서 많이 나와요, 이거는. 자, 어쨌든 1번, 어떤 금속의 최적이 2세제곱미터, 질량이 8,000이다. 이 금속의 밀도는 얼마가 되겠는가? 이거 문제가 똑같습니다. 그죠? 1번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보니까 똑같은 거죠? 자, 똑같이 풀어보시면 되고요. 같은 겁니다. 그 다음, 어떤 금속의 최적이 2세제곱미터, 중량이 8,000이다. 이렇게 나왔네. 그죠? 질량과 중량의 차이가 나왔네요. 이때 비중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또 3번도 보면은 비중량, 밀도가 아니라 아까는 위에서는 식용유 밀도라고 나왔지만 여기는 비중량. 지금 숫자는 다 똑같아요. 중량이 있는 중량으로 바뀌었고 비중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요. 숫자는 똑같아. 문제 푸는 거 똑같고 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숨어있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2번만 여기다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비중량 뭡니까? 단위 최적당 중량이죠. 이거를 쭉 쓰면은 감마는 단위 최적당 중량 W 이렇게 씁니다. 그죠? 아까 여기는 단위 최적당 질량 매스라고 썼죠. 여기는 단위 최적당 웨이트 무게라고 썼습니다. 자, 그런데 지구에서는 같아요. 자, 지구에서는 같아. 그러면 여기서 이것만 풀어볼게요. 자, 감마는 최적당 중량입니다. 무게.
그럼 최적이 2 더 3승분의 중량이 8,000kg입니다. 자, 그러면 4,000kg per 메타 3승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나죠, 여러분? 이 킬로그램이 사실은 킬로그램 폴스라는 겁니다. 킬로그램 폴스. 힘이 들어가 있다. 중력 가속도가 들어가 있다. 근데 그냥 구분 안 하고 이렇게 써도 크게 뭐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여러분. 개념이 다르다, 의미가 다르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지구에서는 그대로 동일하게 푼다. 여기에서 밀도와 비중량의 차이는 질량이냐 중량이냐 이 차이였죠. 얘네 차이였어요. 얘네 질량이냐 중량이냐 이 차이입니다. 이거 여러분 개념 대부분 알고 계시죠? 중력 가속도만 있다는 거. 숫자는 대신에 같다. 밀도와 비중량의 수치는 같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비중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중. 자, 비중은 액체 또는 고체가 물보다 무거운지 가벼운지 물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물보다 무거운지 가벼운지 나타내기 위해서 물의 밀도와 대상 물질의 밀도를 비교한 것이다.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물의 밀도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크면은 숫자가 크면 물보다 무거운 거고 작으면은 가벼운 거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비교하는 거예요. 따라서 비중은 단위가 없는 무차원 계수이다. 자, 4도씨 물의 밀도분의 대상의 밀도로 해주면은 상대적인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비중. 스페시픽 그래비티. 스페시픽 그래비티입니다. 써줄까? 차원이 없는 거예요. 비교한 거니까. 똑같은 걸 나눠줬으니까. 스페시픽 그래비티. 비중입니다. 자, 기체의 비중은 어떤 기체가 공기보다 무거운지 가벼운지 나타내는 거예요. 공기가 기준. 공기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공기의 밀도와 대상물질의 밀도를 비교해서 나타내고 대상의 밀도를 공기의 밀도로 나타낸다. STP. 여러분들 대기 지금 1학년들인데 대부분 제가 한번 출석부 봤는데 1학년 말고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STP 하면 표준 상태죠, 여러분? 표준 상태, 표준 온도, 표준 압력입니다. 스탠다드, 템퍼레처, 프레셔. 그죠? 0도씨 1기압. 0도씨 1기압. 뭐 영어 이거 안 써, 스탠다드 뭐 템퍼레처 이런 거 안 써줘도 되죠?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 표준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자, 즉 비중은 어떤 거랑 비교해가지고 한다. 액체나 고체는 물보다 가벼운지 무거운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물이랑. 기체는 STP, 스탠다드, 표준 상태에 있을 때 공기랑 비교해서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비중이라는 게 나왔어요. 즉, 같은 것끼리 대상물의 밀도랑 4도씨의 물의 밀도랑 나눠주잖아요. 밀도 단위 다 없어지죠. 대상의 공기의 밀도랑 대상 공기의 밀도랑 표준 상태 공기의 밀도 나눠주면 밀도 없어지잖아요. 단위가 없으니까 무차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원이 없다. 단위가 다 약분이 됐으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좀 뭘 써야겠지? 스탠다드 스페시픽 그래비티 SG 비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4도씨의 물의 밀도, 이거는 대상의 밀도, 액체하고 고체 때 똑같아요. 기체일 때 STP 공기의 밀도, 대상의
밀도. 여기서는 대상이 기체겠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요거 밑에 예제를 풀어볼까? 모래 비중이 2.65다. 고체네요. 모래 밀도는 얼마인가? 뭐 여러분들 뭐 천재니까 다 알 겁니다. 자, 2.65 비중이에요. 이 비중, 스페시픽 그래비티 비중은 뭡니까? 4도씨 물의 밀도, 대상의 밀도를 4도씨 물의 밀도로 나눠준 거예요. 그죠? 자, 일단 모래의 밀도는 몰라요. X 4도씨 물의 밀도 뭡니까? 여기 좁으니까 그냥 제가 쓸게요. 1g per 세제곱 센티미터 또는 1000kg per 큐빅미터.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 x는 뭡니까, 여러분? 2.65 곱하기 1g per 요거니까는 단위가 그냥 g per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네요. 이거 다시 MKS로 바꾸면 1100, 그죠? 2650 kg per 미터 3승 같은 거예요. 이거 왜 CGS고 이건 뭐 MKS고 똑같은 겁니다. 단위가 단위 환산하면 같은 거예요. 자, 어쨌든 모래의 비중이 2.65일 때 모래의 밀도, 비중을 알면 밀도를 구할 수 있다. 그죠? 왜냐면 우리 4도시의 물의 밀도는 알고 있으니까,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점성계수, 동점성계수를 하겠습니다. 개념만 지금 공학적인 기초 개념을 아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풀면서 다시 설명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데 집중을 하십시오. 쉽게 이해를 하는데. 자, 점성계수 뮤라고 합니다. 뮤라고 하죠. 뮤 이렇게 합니다. 동점성계수 뉴라고 합니다. 이게 잘 안 써져. 이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건 new 이렇게. 그리스 문자예요, 여러분. 그리스 문자니까 몇 가지 저희가 쓰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점성계수라는 건요, 일단 우리가 전단 응력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간단히 한번 볼게요. 수조에 나무 토박을 띄워서 같은 속도로 이동시키면 쭉 밀면은 나무 토박과 물이 닿은 면에서 물도 같은 방향으로 끌리게 된다. 지금 이거 보면은 샵 뭐 숫자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물 표면이라고 치겠습니다. 물 표면. 나무 토막을 띄웠다 그랬습니다. 나무 토막이라고 하겠습니다. 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얘가 점점 샵 앞으로 가는 거죠. 그때 어쩝니까? 얘랑 물이 닿은 면에서 물도 같은 방향으로 끌리게 돼요. 그죠? 끌리는 힘이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 끌렸다가 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기 시작점은 다 같다고 치고 끌리는 힘이 점점 줄어들겠죠. Y축이라고 할게요. 끌리는 거는 속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뭉 끌면은 이 바로 밑에는 물이랑 나무 토막이랑 같이 물이 닿은 면에서 훅 하고 오겠죠? 근데 점점 깊은 물을 수심이 내려가면 물이 끌려오는 힘이 점점 없겠죠? 자, Y축으로 내려가면 힘은 감소해서 유속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는 유속 차이가 빠를 건데 점점 낮아지는 거죠. 이처럼 닿은 면에서 끌리는 힘을 전단 응력이라고 한다. 여기서 끌리는 힘. 여기서 끌리는 힘이 전단 응력입니다. 전단 응력. 타우라고 해요. 타우. 네, 여기 써야겠다. 전단 응력.
타우라고 하고, 타우라고 합니다. 자, 전단 응력이 클수록 y축에 따른 속도 차이가 커지는 비례관계이다. 그죠? 이 비례관계를 이 꼴로 바꾸기 위해서는 비례상수가 필요한데 점성계수이다. 자, 이 개념이 많이 나올 거예요. 어떤 관계성이 있어요, 여러분.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이런 관계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랑 B랑 비례다. A가 B분의 1로 반비례다. 자, 얘네들을 이 꼴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이 비례한다를 계속 쓸 수는 없죠. A는 하고 써야 되잖아요. 그때 뭐 K, B 이 꼴로 바꾸기 위해서 이 K라는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A는 K, B분의 1 이렇게. 이때 이 K 이 꼴로만 비례나 반비례의 관계를 이 꼴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상수입니다. 상수, 비례상수예요. 나중에 우리 속도상수, K값 이런 것도 반응 속도상수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자, 이런 개념들만 지금 한번 그냥 잠깐 알고 계세요. 왜냐면 여기 이 말이 나왔으니까 이 비례관계를 이 꼴로 바꾸기 위해서 비례를 왜 이 꼴로 바꾸냐, 어떻게 바꾸냐 이런 거거든요. 이때 비례상수라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곱해주면 이 비례가 이 꼴로 되더라 이 얘기예요. 그게 여기서는 점성계수입니다. 즉 전단응력 타우는 뭐랑 비례합니까? 속도랑 비례하고요. 깊이에 따라서 반비례하죠. 자, 얘를 이 꼴로 바꾸기 위해서 전단응력은 U 곱하기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죠? 자, 이때 이 비례관계를 이 꼴로 바꾸기 위해 비례상수가 필요한 건데 이게 바로 점성계수라는 거예요. 점성계수. 자, 개념만 알고 계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동점성계수. 동점성계수는요,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눈 겁니다. 밀도로.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눈 값. 점성계수의 밀도. 점성계수 뮤를 밀도 로우로 나눈 값입니다. 이거 하면은 점성계수 U라 그랬죠? U는 뮤를 밀도로 나눈 값입니다. 자, 이렇게만 일단 알고 계세요. 지금 이 다음에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응용 문제를 접할 때 그때 다시 한 번씩 보시면 기억이 날 겁니다. 자, 요거 몇 개 안 남았는데 요거 지금 1분 30초 정도 남았으니까 다음 동영상 이어갈게요.